안국동 헌재에서 여러분 상당히 반가운 소식,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 힘이 될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증인들의 중요 진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고, 사실 이게 반가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날 데이 원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네. 가짜 뉴스로 이 진실을 우리가 모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알았던 것들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들의 안개가 걷히고 대통령님을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 진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하나 오늘은 조태용 전 현이죠.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 경찰청장 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짚어보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이 스타트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끊어준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군인다운 군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 관계자나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수방사령관 측에서도 제대로 입장을 냈다라는 거 소개해드리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괴는 이 사람이죠.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음란 수괴다. 와, 정말 우리 국민들 네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음란수계, 뭐 행범방, 그러니까요. 뭐 네. 그냥 사람들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행배야 이렇게 불러요. 네, 아주 그냥 네.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적어도 국민으로서 그 재판관들은 다 존경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어제 이제 감사원장 그 탄핵 변론일이 심판 변론이 있었죠. 딱 하루 하고 끝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행배가 많이 긁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어제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네. 국장인가 아무튼 그 감사원의 감사원장의 직원이 있어요. 부하 네. 직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늘공이죠, 이 네. 사람은. 그래서 사실 뭐 잠깐 임명직 누구 뭐 잠깐 몇 년 있다가 갈 사람한테 충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늘공은 늘공이면. 기본적으로. 네, 네. 정년 다 지킬 분들인데. 예, 뭐 그 사람 임명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감사원이 한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그건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다. 딱 그 사안은 그거였어요. 그 공무원이 북한에 올라가서 피살되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그거는 감사원이 존재하는 한 그게 우리 임무다,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네. 행배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 아니오로만 하라. 왜 그렇게 지금 시키지도 않은 대로 하냐. 아니 그럼 홍장원이나 곽정무 보고 얘 아니오로 하라 하던가. 그러게요. 네. 예. 그 사람은 정말 구구절절이 사실 별 큰 도움도 안 되는, 자기들 입장에 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중원부원을 많이 하게 두고 왜 어제 감사원장 증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재판 진행은 내가 정하는 거다, 너는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더라고요. 마치 어제 많이 긁힌 사람인 것처럼. 예. 지금 이 문영배가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행배 짜증 받아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탄핵 심판하다가 갑자기 자리 비우고 가서 그 동창에 남긴 댓글들 지우는 이런 찌질한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권한 대행을 하겠습니까? 듣기로 뭐 댓글이 수천 개다, 2천 개가 네. 넘는다, 뭐 이런 아니, 얘기도 있던데. 음란 게시물이 2,000개고요. 예. 거기에 이제 일부 이 문영배 재판관이 뭐 제지를 하거나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댓글들을 그런 게시물에 달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아청법이 있잖아요. 그럼요. 아동 예.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음란 게시물을 그 출연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맞아요. 그걸 게시하거나 예. 공유하지 맞아요. 않아도. 네, 그래서 오늘 한 학부모 단체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고발했거든요. 예. 그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좋겠는데. 제가 사진을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번 네, 그 띄울 수 있으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PD님이 좀 이따 띄워주실 텐데 예, 이게 지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 네. 방조는 해당이 돼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여러 대화들 중에서 법적인 거는
형배가 뭐 알아서 해준다. 설명해주겠지, 정리해주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형배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음란물과 관련해서. 근데 재밌는 건 그 법적인 내용을 뭐 조언해주는 걸 아청법 관련해서 혹은 음란물 관련해서가 아니라 저작권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물의 저작권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여러분. 저희가 방송이라 차마 다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를 향한 노골적인 성희롱성 게시글 제목들이 많아요. 아니, 미성년자의 신체가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고생, 여중생 운운하는 그런 게시글 제목도 있고요. 뭐 11살인가요? 14살 뭐 이다라는 제목의 음란 게시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게시물을 동창들이 올리는데 제지하지 않고 거기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고 낄낄거리고 했다는 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 참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좀 참담해 정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했다라고 알리는 그 사람들의 그 게시물을 캡처한 글들은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떤 그 뭐랄까요 준법 의식 자체가 참 희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뭐 지금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그 11살 게시물은 친구 딸 게시물이었다라고 정정도 해주시는데 그게 예. 그러면 뭐 나쁜 게시물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 게시판에 온갖 진짜 음란 게시물들이 판을 치는데 2,000개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계속 뭐 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인의 도덕적 윤리관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행배가 뭐 하여간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바쁘게 이거 저거 지우고 다니더라고요.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우는데 페이스북도 지우고 카톡 푸사들도 지우고 있는데 산악회 카페 2차가 터졌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그래요? 거기도 또 우리 행배가 활동을 했나요? 좀 지치네요. 예. 네. 이제 행배의 그 추잡한 이야기 듣는 것도 지칩니다. 좀 재밌었던 게 그 안에 이제 뭐 전화번호가 있었나 봐요. 네, 전화번호 네. 유출되면서 막 행배한테 전화도 많이 가고 카톡으로도 문자가 가고 했는데 뭐 답장을 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톡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요. 자기가 자기인 거 숨기려고 푸사를 지워요. 근데 푸사가 3개가 올라가 있었는데 첫 장만 지웠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 그대로 행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 그러니까 지우지나 말지. 그러니까. 예, 지우지나 말지. 그게 이제 멘탈 터졌다는 증거거든요. 예, 완전히 터진 거죠. 네. 지우려면 다 지우든가. 오늘 아니면 시작부터 또 많은 분들이 주제가 보니까 재밌어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마이 딜라이트 제재님이 탄핵 무효 스탑 더 스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호도사랑님 이 모든 게 한 뚜껑 때문입니다. 네, 이거 심층 분석 좀 이따 나옵니다. 홍장원과 이 한동훈이 어떻게 손잡고 대통령 탄핵을 공작했는지 심층 분석 나오고요. 미영키님 한 뚜껑이 원흉이다. 탄핵 무효 꼬리 잡아요 릴레이 해주셨고요. 매일 뵙는 호시열님 미연님 꼬리 잡기 슈퍼챗으로 또 우리 웰콩TV와 모케이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혹시 네. 목격자 K 구독자분들 와 계신다면요 꼬리 좀 더 많이 잡아주세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웰콩 TV 팍팍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예. 후원 또 목격자 K에 많이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아유. 근데 아무튼 이 행변방의 뭐 진실 행범인데 진짜 여러분 말하면서 이게 참 제가 곤혹스러워요. 방송을 아니 제가 웃음을 이제까지 잘 참으셔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제가 이제 결국 10분이 한계였어. 결국 터지시네. 제가 올해가 방송 데뷔 10년 차 되는 해거든요. 2015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제일 기괴하죠. 근데 이렇게 참담하면서도 또 웃기고 그래서 참담해야 되는데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이런 주제는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앞에 오후 2시에 그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음란수계 문영배.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내란 수계니 뭐니 하는 그걸 달아요. 이게 명확한 음란 수계가 지금 물증이 드러났는데 음란 선동, 음란 뭐 선전, 음란 수계 뭐 하여간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행배. 예, 심각합니다. 예. 지금 모케이님 말 듣고 김주영님과 또 B1님이 장예찬 멸콩TV 화이팅이라고 릴레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동시간대 방송이라서 그런가 어벤져스를 까라고 하는 댓글들이 좀 달리는데요. 일단 그만한 영향력이 없이 지금은 완전 죽어버린 채널인 것 같고 홍보됐다 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언급 그리고 안 하는 게 차라리. 제가 거기에 어떤 예. 불법 사항을 다 폭로했잖아요. 그게 이 이현정 위원 아내 명의로 법인 그렇죠. 만들고 신지호 전 의원 아들 명의로 법인 만들어서 이 수익 탈루하고 탈세한 것들 제가 자료를 다 폭로했고 용감한 우리 청년 당원들이 그걸 경찰과 국세청에다 신고했거든요. 예.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아마 다른 수사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고발은요 어떻게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나야죠. 그거는 신지호가 거짓말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 명의로 차명법인 세운 적은 결코 없습니다 했더니 제가 그거 자료 까버리니까 그 뒤로 그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명의 차명법인과 와이프 명의 차명법인은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뭐 정치적으로 판결은 이미 우리 보수 지정에서 받은 것 같고 경제적인 범죄에 대해서 또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이 수사기관의 지금 어수선한 상태가 좀 정리되면 경찰과 국세청에서 탈탈 털 겁니다. 그러겠죠. 이미 다 고발과 신고가 다 들어갔어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장 내밀한 걸 폭로해서 핵폭탄을 터트린 저한테 뭐 지금 와서 다시 더 깔아 마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죽은 채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강물에서 슬슬 떠내려오는 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 네, 또 진숙님 꼬리 잡는다 모케이님 장예찬 멸콩TV 화이팅 우파살롱님도 보내주셨고요. 앵그리맘님 아침 모케이님 방송 기다립니다. 장예찬 모케이 화이팅. 아니 방송 좀 하세요. 다들 이렇게 우리만 나오면 왜 목요일에 멸콩에서만 아침 라이브 좀 하세요 다시. 뭐가 무서워서 그걸 안 합니까? 아니,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는 좀뭐 애가 뭐 바빴어요? 개인적 사정. 예. 아니 제가 그 댓글도 가끔 걸리는데 바람꽃님 꼬리 잡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 멸콩 라이브에 슈퍼챗 시간하네요. 우리 그 비데이 갤러리 운영자하고 있는 박강배 유튜버 네. 권세민 네.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니까 네네. 좀 여기에 출연시켜 달라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제가 출연 제의했어요. 출연 제의를 제가 한 3번 했습니다. 오. 저랑 또 이제 가끔 밖에서 보기도 하는 이제 형 동생 사이가 그쵸. 됐고 근데 본인이 아직 좀 일신상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 요새 집회 현장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좀 집중하고 좀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면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래 너 마음 편한 대로 해라라고 한 거고 제가 출연 제의도 했고 언젠가 조만간 또 이 당당하게 멸콩 라이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 소식이네. 많이 키워주고 싶고 그래서 모케이님도 빨리 방송 좀 하세요 아침 라이브. 오늘 이제. 저기 저녁에 그 뭐예요 국민 변호인단 네. 그 뭐 출범식 네네 바로 거기 마치고 이제 라이브 할 가시는군요. 겁니다. 예, 바로 네. 가서 할 겁니다. 네 나이루님 모케이 화이팅 장예찬 화이팅 유엔미님 모케이님 멸콩TV 화이팅 비연님 힘내라 모케이 오타겠죠. 네 모케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님 음란수계 한문배 응원한다 장예찬 모케이 화이팅. 와. 좀 위험했다, 저거는. 아이고야 네,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네. 목게이 한 다음에 저거 하니까 조금 예. 네, 근데 유튜브니까 제가 다른 방송보다 좀 자유롭게 예. 여러분 댓글 읽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YTN에서 어떻게 참으세요? YTN에서 굉장히 진지한 예, 얼굴로 엄청 진지하셔. 예. 이분이프님 슈퍼챗으로 두 분 방송 감동이네요. 한바들 가스라이팅으로 모두가 남들 욕할 때 진실을 보고 부산까지 장예찬님을 응원하러 가신 모케이님께 놀라고 감동했었죠. 두 분 화이팅이요. 그걸 또 라고. 기억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프님 슈퍼챗 받아서 이야기 좀 하려면 이제 음란수배 문영배는 이제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졌고 끝나버렸고 네. 뭐 어벤져스라는 다 죽은 채널 이야기도 좀 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한동훈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구 집회에 나오고 뭐 서민 교수님도 나왔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집회 라이브 하고 다 좋아요. 음.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사과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옛날에 욕해서 미안하다. 네가 한동훈 왜 그렇게 욕하는지 난 몰랐는데 네 말이 다 맞았다. 장예찬 미안하다는 분들 진짜 많은데 저 다 좋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서운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깨달았다면. 한동훈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었는데 지금도 진실을 못 깨달은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쟤 다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냐 뭔가 여론을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유튜브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과 반성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갑자기 대통령 지키겠다는 탄핵 집회에 나와서 또 라이브 하면서 슈퍼챗 빨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와도 돼요. 뭐 집회라는 게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또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면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방송하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동훈 잘못 봤다. 그 진짜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다. 유승민보다 더한 놈이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솔직하고 진솔한 반성 한마디는 하고 입장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랜저를 하고 뭐 물구나무 서고 뭐 도계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메시지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판단이 왜 나왔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이야기해야죠.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자기도 윤석열 지지자인 척하고 막 와가지고 막 거기 뭐 끼어들고 코인 빨고 뭐 이러면 사실 그게 우리가 우파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너는 더 네. 이상 너 방송은 봐줄 수가 없어 라는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다 응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대통령님도 한동훈을 정말 총애했었고. 그렇죠. 근데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알았고. 근데 그때까지 괜찮아요. 뭐 전당대회 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죠. 몰랐던 당원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서 그 가족들이 대통령님 부부 욕을 이만큼 한 게 드러났는데 그때도 몰랐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추동시키고 나서 대통령님은 뭐 내란 자백이라고 말하고 나서 모르면 이제 더 이상 대화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아니 근데 제 사례를 들면 저는 장 최고보다 더 빨리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네. 언제냐? 1월 말부터 비판을 했어요. 진짜 빨랐네. 저거는 진짜 네. 아니다. 네. 만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사실 좀 아니다 싶었냐면 그 비서실장과의 이관섭 비서실장과의 대화가 채널 A에 보도 나온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거 언론 어떻게 그렇게 플레이죠. 보도가 나오냐? 그리고 네. 어떻게 꼭 그 방향으로 나오냐? 그래서 만일 이거 한동훈이 한 거면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다라고 일단 짚고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 어떤 영부인에 대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용서받지 못할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비판하면서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현을 했던 게 잘못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1월, 2월 달에도 그 전해에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옹호적 발언, 방송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 돌아선 사람들이 우리가 1년 동안 본 한동훈의 폐악질에 대해서 침묵한 것 그리고 그걸 덮어준 것 그리고 그걸 반대로 사람들한테 왜곡해서 전달한 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고요?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도 모진 짓 많이 한 분들이 있죠. 뭐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방송하는 동료들, 유튜버들. 근데 그분들이 그 이전에 제 덕을 보면 봤지 제가 그분들 덕 본 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 도와드리고 했지. 근데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돼요. 아 저런 수준의 사람들밖에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진짜와 가짜 인간관계가 가려졌죠.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그분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없죠. 잘해주면 잘해줬지. 근데 단지 이유가 딱 하나. 한동훈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막 완전히 짓밟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돼요. 다만 시청자들한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 늦게까지 한동훈 편들다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사과와 반성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집회 나와서 슈퍼챗 빨아가고 저 이제 바뀌었어요 대통령 편이에요 하는 건 너무 비겁하다. 다 환영하고 우리가 뭐 이제 와서 낙인 찍자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면 우리 다 하나가 돼야 되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장해찬한테는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해도 되는데 시청자들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주관으로 호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헌재 앞에 갔을 때 네. CBS 기자가 자기 사원증을 실수로 노출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유 CBS 노컷뉴스도 정말 열심히 하죠. 정말 노력을 합니다. 나라 망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좀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좌파 매체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나쁜 행위는 단순히 인간관계 뭐 이런 걸 사적인 걸 떠나서 나라를 망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에너지 쓴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아주 깊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자기 시청자들한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인간적 상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안 해도 되니까 시청자들한테 스피커이자 방송인으로서 사과와 반성을 보이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목금트리님, 장예찬 최고님, 목케이 대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님, 박지원이 2월 20일에 경북 의성 가서 강연한다는데 내로남불 아닌가요? 완전 내로남불이죠.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뭐 5.18 이 광장에서 집회도 못 열게 막고 극우와 타협은 없다 이러고 있는데 박지원이 어디라고 경북 의성에 옵니까? 저는 우리도 뭐 쓰레기장 같은 표현 네. 나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뭐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하니까 다만 그러니까요. 이 강연 자체가 어떠한 소구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네. 그리고 쭉 고라스님, 늦게 깨달았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과하고 나오라 멸콩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소월님, 늦게 들어와서 2배 속도로 따라갑니다. 저도 꼬리 잡아요.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리아님이 멸콩TV 회원, 콩나물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 목회인님과 호흡이 잘 맞으니까 대본에 없는 정말 솔직한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본하고 다르게 하시고 싶으시면 네. 저랑 할 때 실컷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제가 네. 임기응변으로 다 받아들인다. 예. 네. 아,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게 뭐냐면 네. 그 박근혜 정부를 이제 쫓아내고 네.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네, 그 하면서 나라가 진짜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예, 완전히 빚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예. 우리 채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정말 빚 공화국 만들었는데 네. 더욱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무슨 바다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예. 있죠. 예.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 나오면서 도박 공화국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도박 공화국 됐는데 그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습니까? 아, 못 끊죠. 그때 도박에 물든 사람들이 예. 어디로 해외 도박 예. 그다음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인터넷 도박에 빠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즘 젊은 애들도 네. 도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도박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 해에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제가 챗봇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가 나간다고요? 예. 우리나라 예산이 네. 600조잖아요. 네. 예, 600조인데 6분의 1.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이 네. 순 도박으로 불법 도박으로 빠져나간 돈이 네. 1년에 100조입니다. 1년에. 네. 예. 그러니 네. 내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명이가 25만 원씩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도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도박을 잡겠다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재명이가 그걸 하겠어요? 예? 뭐 하냐면 요번에 또 다시 경기도에서 그거 된 거 아십니까? 코나아이가 아, 예, 또 다시 선정됐어요. 그렇죠. 예. 예. 코나아이가 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 코나이 그 이제 지역 화폐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그거를 주관하는 그 기업의 낙전 수입만 해도요. 발행액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산액이 한 3에서 5% 정도는 낙전 수입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역 화폐라는 개념이 네. 특정 사용처를 정해 놓고 돌리는 그 네. 가상 그 저 상품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그 지역 경제를 진작시키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자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현찰을 뿌리는 게 좋은데 굳이 이 좌파 세력은 지역 화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낙전 수입도 먹고 발행하는 기업의 낙전 수입도 먹으면서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사용처가 대부분 다 이 좌파 계열의 이 이제 줄을 댄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독재적인 폐쇄적인 경제 네트워크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선의로 포장하는 이제 언론 세력이 전부 다 좌파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거 깡도 됩니다. 깡이 되죠, 맞아. 그래가지고 상품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상품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하면은 네, 그 지방에서는 다 현찰로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0조
그러면 100조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조, 10조, 그러면 10조가 나가고 1조, 그러면 1조가 나가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죠.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네.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쓰는데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깡이 돼요. 맞아요. 이게 깡이 되는데 그게 다 내가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이 한 계좌에 네. 돈이 더 모일 수 있나 네. 그 은행 계좌처럼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카드 하나에다가 돈을 지역 화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는 200억인가 아, 100억인가? 그래요? 예. 아. 이게 뭐 그럼 뭘로 쓸 수 있냐면 네. 해외 갖고 나가잖아. 예. 세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상품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종의 모든 대부분의 상품은요, 예, 돈세탕이나 깡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바다 이야기 있잖아 할 때요. 네, 그 상품권으로 줬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10%를 깡하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상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비자금 다 만드는 깡하지. 네. 그래서 10%의 수익을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90%의 깡에서 받아가는 거지. 네. 도박한 사람들은 네네. 그것처럼 뭐냐면 이게 지역 상품권이 해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들드느냐? 네. 세탁 자금이 들드는 거예요. 예, 자금 세탁.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는 네,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억이면 자금 세탁하려면 5천만 원이 자금 세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예, 예. 이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맞아요. 예, 수수료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이제 도박 자금으로 해외로 나가는데 100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정부 예산이 600조 좀 넘는데 예. 예, 그 6분의 1 정도가 해외로 지금 이 도박 자금으로 줄줄 새가고 있고 예. 뭐 보면 나간 100조가 어떤 식으로든 환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깡이 있는 거죠. 상품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화폐도 괜찮고 심지어 예, 특정 어떤 뭐 무슨 방송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인터넷 방송국 있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뭐 엑셀 방이다 뭐다 하면서 뭐 예. 매출이 막 몇십억 뭐 몇백억씩 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품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환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갔던 돈이 어찌 됐든 그런 식으로든 예. 들어오고 예. 나간 돈의 규모가 100조면 예. 그거를 반씩 절반 가까이 그냥 빨래방에 넣고 돌린 다음에 50조만 들어오더라도 어마어마한 환전 수입이나 아니면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에 기대는 어떤 이제 음지의 시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해에 100조기 때문에 네. 이게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네. 특히 공업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 한 해에 100조 정도 빠져나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100조라는 게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진짜 1,000만 명이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나가 가지고 한 1억씩 써야 100조가 되나요? 예? 아니 예. 1억은 아니고 아니 예. 예. 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쓰면은 100조가 되는 예, 거죠. 100조가 되네요. 1,000만 원. 예, 초천재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1,000만 명이 1,000만 원씩을 쓸 수 있는 돈이 100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가 가지고 1,0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엄청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죠. 심각하다. 예, 그게 예. 그 요즘에 예. 그 우리 유 대표님이랑 싸우고 계신 우리 리짜이밍이 중국인하고 싸우고 예.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 리짜이밍이 지금 뭐 후원 계좌 열어갖고 후원금 받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참 어찌 보면은 참 웃긴 게요. 예. 그 자기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맞아. 그간에 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소명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아마도 차명으로 이름이 막 이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다 묶여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이죠, 이 양반이. 예,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네. 지금 후원 계좌를 열었다는 얘기는요. 네. 예, 나갔던 돈이 지금 회수당하는 과정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예. 예, 되게 빨래랑 비슷한 개념. 빨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조금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네. 이게 세탁 방법이 네. 이제 그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출판 기념회. 맞아요. 예. 출판 기념회가 세탁 맞아요. 방법이에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은 이제 업자들을 막 도와줘. 맞아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출판 기념회를 해. 쓰잘데기 없는 책이에요. 한 1,000권씩 사는 거죠, 막. 예, 쓰잘데기 없는 책인데 아니
청구권 사지도 않아. 아 그냥 거래 영수증만. 영수증도 없잖아요. 네, 카드 출반 미덕이. 기념회 가고 현금 따발을 집어넣고 네. 현금 따발 거기서는 누가 막 다 지지자들니까 예. 거기에서 현금을 갖다가 뭉탱이로 네. 5만 원권 벅벅 집어넣고 한 것만 들고 와도 되거든. 네.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해놨거든요. 통을 딱 해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책감 내가 자발적 택값이야.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뭉텅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한 관 딸랑 들고 예, 와다가 이제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예. 아니면 집에까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네. 예, 라면 바지로 예. 라면 바지. 예, 라면 끓였을 때 뜨거우니까 예, 거기다 이제 얹어놓고 1억 원짜리 라면 예, 바지. 예, 1억 원짜리 라면 바지 예,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금이라는 게 그 좌파는 이제 불법이랑 결탁한 좌파 세력이 네. 수많은 범죄랑 이 어떤 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게 막 기자금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돈으로 승부를 하는데 우파는 네.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 유 대표님이 좌파 진영에 있다가 우파로 네. 넘어와서 네. 솔직히 굉장히 이제 네. 돈 때문에 쪼들려 하시고 방송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어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파는 돈이 막 그냥 화수분처럼 샘솟는데 우파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뭐 전경련이다 뭐다 공식적으로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제 밀어주고 하던 게 이제 옛날 일이고 예. 이제 우파 쪽으로 오면은 이제 딱히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네. 우파들은 돈줄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뭐를 만들었냐? 세금 따먹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차떼기 해가지고요 기업들한테 삥 뜯었다 그러면요 예. 요즘에는 국민들한테 갈 세금을 빨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지금 좌파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서 좌파들만 들어오면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하자면 좌익에만 이렇게 유용한 생태계가 옛날에 네.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뭐 지역의 그 어떤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랍시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하고 네. 수많은 지방자치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들이 네. 이렇게 이제 정치 세력화한 시민단체로 위장한 사실상 좌익단체들한테 네. 보조금 형태로 막 살포가 되는데 네. 그 규모가 1년에 거의 그리고 유동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도박에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돈 못지않게 예. 그 좌익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좌익단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에 빨대를 꼽는데 상대적으로 우파는 사실 시민 세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요 지자체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 나눔 환경 뭐 이런 데다가 네. 예 말하자면 이석기 통진당 네. 나눔 환경에다가 56억 밀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또 어떻게 했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저기 그 민노총 네. 민노총 경기도 지부 경기 지부에다가 건물 사줬잖아요. 네. 건물 사줘갖고 얼마가 들었냐면 71억이 들어갑니다. 71억이 네. 예 건물 사주고 그러니까 40억 들여서 건물 사고 네. 그 다음에 9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네. 그 다음에 20억 들여가지고 또 뭐를 하냐면 사무실 세팅 다 해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민노총은 들어와서 몸만 일하면 되게 네. 하면서 지금까지도 뭐를 해주고 있냐? 그 건물 관리비, 예. 그 다음에 관리인 월급,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기세, 네. 또 경기도가 내줘요. 예.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있으면 네. 관리비도 안 내고 네. 전기세도 안 내고 네. 그냥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고 네. 그리고 컴퓨터 고장나 경기도와에서 갈아줘. 네. 예, 돈 청구하면 네. 예 그런 단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곧 건물 5층짜리 좀 줘라. 지하 몇 층에다가 예. 지상 5층이 돼요. 예.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예. 예,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까지 예. 9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40억짜리 9억 들이면 얼마나 새 건물 같이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딱 해가지고 민노총 딱 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해줍니다. 여러분들 좌파들은 그게 누구 세금? 경기도민 세금. 네. 그런 걸 내주는 거예요. 예, 예. 단순히 코나이로만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줬다 이거야. 예. 야, 좋은데 우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민단체가 없어. 기껏 있어봐야 어버이연합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동안에 정치단체밖에 어버이연합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새마을운동본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본부도 자처럼 많이 넘어왔어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체밖에 없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래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줄 때는 하고는 뭐냐면 일자리 몇 명 주는 거 외에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만드는 게 북벌 의병단 만드는 게 네.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1000개 만들겠다. 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좌파들이 먹는 거를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네. 뺏어와야지. 네.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환경단체도 우리가 만들고 네. 장애인 단체도 우리가 만들고 네. 1000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네. 그 개들이 먹던 거 야 쭈쭈바일로 갖고 와 해가지고 우리가 빨아먹자. 차라리. 네. 예,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파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북한 인민공화국을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라 네. 예, 인민공화국은 인민공화국 가서 처먹고 네. 우리 집에서는 내가 먹겠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요번에 시민단체 1000개를 만들려고 네. 요번에 북벌 의병단을 만든 거예요. 네. 만드는 거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우리가 세금 있잖아요. 세금 줄줄 세고 그다음에 해외로 돈 빠져나가고 네. 방관하고 있고요. 맛땡 천국이 돼도 예 오히려 수사 파트를 없애.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에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말 천국까지 만든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겠답니다. 뭐냐면 선거할 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대요. 예. 그게 이제 이재명을 위한 특별법인 거죠, 말하자면. 예. 예, 그간에 그렇게 거짓말로 인생을 산 이재명을 위해서 예, 네. 그 양반이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정치의 인생이 끝날 위기에 차라리 이제 아예 네. 그냥 감옥에서 오래 살 위기가 있으니까 네. 어찌 됐든 그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아예 입법 조치까지 해갖고 네. 예, 대한민국을 그 한 명의 그 아주 그 한 거짓말쟁이 때문에. 예, 그 거짓말을 덮어주려고 예, 모든 권력에 총동원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차라리 이걸 하면 어떨까? 예. 그 민주당 그렇게 하지 말고 입법 그렇게 할 필요 없어. 365일을 갖다가 4월 1일로 하면 돼. 예? 예. 그 365일 거짓말. 예. 그 저기 예, 만우절로 만들면 만우절을 되죠. 만들면 돼. 365일 오늘 만우절이에요 하면 돼. 네. 365일을 만우절로 제정해. 네. 야, 민주당아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거 때 네. 정치인이 말하는 말은 절대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예. 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제 아버지가 뭐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독립군이었습니다. 뭐 예.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버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 동네가 갖고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도 동네 사람이 네. 말하자면 뭐 저기 민노총 사람들이 많으면 민노총에 계셨습니다 그러고 여기 갔는데 또 예. 군인이 많아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나라 자체가 아무 예. 말 공화국이 되는 거죠. 예. 아무 말이나 해도 예. 되는. 예. 예, 그래서 이 거짓말에 예. 기반한 사회적 해악이 어마어마한데 예.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나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잘못한 그 거짓말 가지고 옷 벗고 그렇게 네. 엄청나게 이 어떤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거짓말에 특히나 정치인 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거짓말에 이렇게 극도로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예, 그 거짓말을 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특히 좌익 쪽에 있는 정치인 중에 거짓말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금배지를 달고 4년 동안의 재판 질질 끌다가 또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심 선고 나오고 맞아. 너무 많아요. 아니 그 대통령은 빨리 하라면서 맞아요. 이것들은 하여간 내로남불이 웃긴 게 뭐냐면 지들은 질질 끌어가지고 네. 엿가락 같이 늘리면서 네. 남들보다 빨리 해 이렇게 찌르고 되는 거야. 예. 빨리 할 때까지 질러. 네. 예. 그래서 계속 질리니까 빨리 이런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우파에서는 빨리 한참 쉬었다가 예. 얼른 이러고 있으니까 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우파는 좀 네. 뭐랄까 지금 자기 검열이 심하고 네. 또 좌파랑 너무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이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네. 너무나 다른 처분을 받잖아요. 네. 처분을 받고 지금 우파랑 좌파랑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언론의 세뇌가 돼갖고 네. 이제 양비양식론에 젖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죠. 예를 들면 어디 우파 이제 집회나 시위는 어마어마하게 몇십만이 나와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몇 명도 안 나온 그 뭐 30명 될까 말까 하는 그 좌빨 걔네들은 그렇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언론이기를 이미 포기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는 거는 전부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접 촬영해서 네. 근접 촬영해서 이제 한 200명을 20만 명으로 뻥튀기 하고 맞아요. 예, 20만 명 정도의 네. 운집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항공 사진 보면은 네. 호프집 사진이야. 호프집 가도 될 정도의 인원이야. 네. 그런데 이거를 쫙 근접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 보이게끔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포토샵도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포토샵 씁니다. 저기 예. 뭐 그 저번에 제가 아스팔트 처음 나간 게 광화문이긴 한데 그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몇십만의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어떤 방송사가 예. 한 명을 쓱 거기에 하더니 네. 그 배경을 이제 그 어르신들 그렇게 수많은 인파를 뒤로 네. 배경으로 하고 네. 마치 그게 이제 좌익 쪽의 시위나 아니면은 네. 집회인 것처럼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네. 거짓말을 언론이 서슴없이 하는데 예.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이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 그 말하자면 그 대가가 너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네. 뭐 1,000억대 막 배상을 막 네. 때리겠다 하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네. 언론이. 언론사가 거짓말해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요 정도면 끝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러고요. 네.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그 언론사 책임져고 네. 이거 잘못 보도하면 그 사람 잘리고 네. 모가지 날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언론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네. 예. 그다음에 여론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뭐냐면 이 프로파간다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해왔는데 네. 이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요번에도 탄핵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언론이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어떤 기자가 뭐 공중파 종편 기자가 와갖고 막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한 30분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한마디도 안 나고 통편집되고 마치 제가 이제 과격한 시위의 뭐 어떤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갖고 예, 나오는 걸 보고 야, 언론이 정말 저런 상황인데 먹고 살기 바쁜 뭐 사람들, 직장 다니기 바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느끼는 현실이 어떤 수준일지가 이제 가히 짐작이 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이 위급한 현실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예, 지금 언론의 도움을 못 받는 현실이다 보니까 우파가 스스로 이제 국민들 상대로 직접 계몽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이 홍보 활동 그거를 뭐 1인 시위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워낙에 지금 이 언론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언론이 막혀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영미권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어떤 경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다 보니까 언론을 민노총사나 언노련이 다 먹어버렸고 예, 그러니 제대로 된 현실이 국민한테 전달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언론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대표님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언론의 역할을 어느 정도라도 좀 따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예, 언론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집회도 나오시고 1인 시위도 동참하시고 예, 언론이 너무 그렇게 막혀 있고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네. 뉴스에 네, PC방에 가갖고 네, 기자가 네, 저기 그 두꺼비 집 있잖아요. 네. 아 그걸 내리. 두꺼비 집 딱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자 여기 지금 PC방입니다. 두꺼비 집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꺼비 집을 진짜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PC방 안에서 네.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다시 두꺼비 집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네.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게임이 게임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예. 게임이 인간을 얼마나 예. 이게 좀 이렇게 그 흥분시키는지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때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기자가. 네. 예? 아니 게임을 갑자기 중간에 끄면 예. 아니 책 보는 사람 불 끄면은 기분 나쁘지. 네. 안 그러겠어요? 밥 먹는데 숟가락 뺏어가면 기분 나쁘지. 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밥 먹는데 숟가락 뺏어가고 그다음에 갑자기 저 식당 가갖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 뺏어가고 이러면
화한 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식당에서 네. 그게 그 음식이 그 화를 유발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 뭐 이런 짓을 하면서 그거를 마치 네. 예, 사회 현상인 것처럼 네. 예, 만들어 가려는 거죠. 이제 게임이 네. 아 이렇게 나빠 네.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게임을 아예 마약처럼 아예 그냥 악마화하기 위해서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작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마치 무슨 뭐 어떤 정당한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갖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예. 예, 국민들이 너무 삶에 지치고 바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세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같이 방구석에 있던 사람도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고 예, 유동규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겁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